자, 79쪽 오늘 책 보겠습니다. 79쪽에 필수예제 16번, 17번 나오는데 필수예제 일단 17번에다가 좀 별표 좀 쳐두고 있다. 요거 좀 중요하지. 자, 필수예제 16번부터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16번 보면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 할 때 두 근의 합을 구해보세요. 여기서 근이라는 건 이제 x지, x. x는 알파, x는 베타라고 좀 써두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방정식의 근은 결국 x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절차대로 해본다면은 그 3의 x제곱을 만약에 이제 이렇게 봤어. 자, 항상 0보다 크다는 거 주의하고요. 그러면 요거 뭐라고 써질 거냐면 t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1 이래 써질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t는 x가 아니지. x가 아니라 3의 x제곱을 t라고 했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고 쳐보는 거야.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됐어. 그러면 한쪽에서 아이고 3인데 2가 아니라 한쪽 요 t가 하트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x가 알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인 이제 t는 별 여기에서 x가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분홍색 네모친 방정식의 이 방정식은 t에 대한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은 알파랑 베타가 아니라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베타 제곱인 겁니다.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식에서 x는 알파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역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다는 거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역으로 쓰게 되면 이렇다고요.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야. 인수분해가 안 돼. 지금 이 분홍색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지. 인수분해가 안 돼.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베타 제곱의 합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 얼마일 것 같아? 3. 이해되니? 그러면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베타 제곱의 곱하기도 하는 거 아니야? 얼마라고? 어머나. 이해되는 것 같아? 아,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다 이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분홍색 네모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해서 다 당황하셨어요? 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다 당황하지 말고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베타 제곱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요거다라는 거에 별표를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게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두면, 왜 저렇게 두 개의 근이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베타 제곱이냐면 이거를 인수분해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뭐 만약에 인수분해를 해봤는데, 그래서 한쪽에서는 3의 x제곱은 a,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 3의 x제곱은 b. 그래서 여기 파란색에서 x는 알파가 나오고 이 연두색에서 x는 베타가 나온다 치면 요거를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3의 알파 제곱이 a, 3의 베타 제곱이 b 이렇다는 거 이해되니? 그래서 이 검은색 네모를 여기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니까, 결국 이 빨간색 동그라미 2차 방정식이 결국 요 동그라미랑 일맥상통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두 개의 근이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이다 이겁니다. 밑에 있는 문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75번의 첫 번째 것만 일단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시험 때 좀 빨리 푼다고 이렇게 연습한다 생각해 보면, 알파랑 베타가 지수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지수의 합을 생각하는 거잖아.
지수의 합을 생각하다 보니까 두근의 곱하기에 주목하는. 왜? 곱하기가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시험 준비할 때 좀 빨랑빨랑 푼다면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요 두 번째 줄의 2차 방정식이 결국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기 위해선 두근의 곱하기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가 근각의 관계에 따라서 이 첫 번째 식에서 숫자 2 맞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정답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밑에 문제는 약간 역이용하는 문제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두 번째 거. 반대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5래. K를 반대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5번의 괄호 2번은 두근의 합이 반대로 마이너스 5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괄호 2번 보면 이제 요거 먼저 동그라미 친 건 앞으로 빼겠죠. 그럼 2t 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k. 그래서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5인 걸 알아요.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상수 k 값을 한번 구해보래. 자,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의 알파랑 2의 베타죠. 그러면 요거의 두 개 곱하기 이거는 근각의 관계에 따라서 2분의 k라고 써볼 수 있어.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게 32분의 1이잖아. 2의 5제곱의 역수니까. 그래서 k 값은 16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수예제 17번 보면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돼. 싱글벙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요렇게 t라 하고 싱글벙글 이제 풀 수 있어. 요거 아까 이게 빼라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4t. 오, 재밌다. 이제 이러면서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k는요. 그럼 2차 방정식이네.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라고. 짝수 판별식도 쓸 수 있네. 그러면은 36 마이너스 k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냐? 또 교과서에 어떻게 써 있냐면 여기 칠판에다가 누가 이렇게 적어놨어. 이렇게 적어놓은 애 또 누구겠어? 철수. 철수가 또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야. 철수가. 그럼 이제 옆에 이제 얘가 서 있다니까. 옆에. 뭐야? 피지컬이 장난이 아닌데? 야, 이름이 뭐겠어?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진짜 이거 영희한테 한 대 맞을 기세다 진짜로. 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그러면은 왜 그냥 판별식을 쓰면 안 되냐면 2의 x제곱을 요거를 이제 t라고 하잖아요. t가 뭐보다 커야 된다고? 0보다 크다고. 그치? 0보다 커요. 아까 어떤 문제를 한번 하면서 설명했었냐면 앞서 풀어봤던 문제 중에서 이 77쪽에 있는 이런 괄호 3번 같은 문제를 하면서 이 t에 대한 방정식은 분명히 서로 다른 두 개의 t 값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x 값은 하나밖에 안 나왔었지. 왜? 요 회색에서 t가 무슨 수니까? 음수여서 t가 마이너스 1인 음수인 게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음수인 게 나오면 안 돼. 그래서 t가 다 무슨 게 나와야 되냐면 양수인 게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t 값이 둘 다 양수여야 x도 몇 개 나오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필수예제 17번에 정리하면은 이게 t 값이 양수여야 돼.
서로 다른 두 양수근. 서로 다른 두 양수인 게 나와야 돼요. 이 어차피 필수예제 풀이에도 잘 써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양의 t 값을 가져야 한다는 거. 이게 실근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t가 서로 다른 두 양수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써뒀으면 좋겠어. 책에. 이제 뭐 몇 가지 풀이 방식이 있는데 그 그래프 관점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프 관점으로. 이 개념원리 책에서는 뭐 근각계수 관계랑 판별식 동원해서 풀이를 했는데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 관점으로 2차 함수랑 y는 k가 만나는 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 필수예제 풀이에는 안 써 있는 다른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자, 그러면 2차 함수 그려보면 그려 두십시오. 필수예제 17번 빈 공간에다가 아마 이렇게는 풀이 안 돼 있을걸요. 자, 0, 12 뭐 한 거냐면 요거 2차 함수 그리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y는 k라는 애를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 자, 그래서 만약에 k가 요렇게 그어진다고 해봐봐. 그럼 요때 연두색은 t가 양수라는 거 이해되니? 근데 여기 회색이 뭐가 돼? 음수잖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있는 k한테 말하는 거지. 야!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그래서 k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 0보다는 커야 돼. 근데 계속 올라가. 그럼 두 개, 둘, 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최대값보단 작아야 되지.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해보겠습니다. 가운데가 6이죠. 자, 6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이 함수값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72니까 36이에요. 그래서 k가 0보단 커야 되고 36보단 작아야 합니다. 이게 사실 막 엄청 범용적인 방식의 풀이는 사실 아니긴 해. 이게 언제 가장 효과적이긴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실근 개수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요게 k가 이렇게 딱 동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쪽에 k가 곱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요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볼 건데요. 밑에 확인 체크 176번을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문제랑 조금 비슷한데 이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서 지금 역수 형태죠. 그러면 양쪽에 3의 x제곱을 똑같이 곱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3의 x제곱을 양쪽에 똑같이 곱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제 t라고 해봤어요. 그러면은 t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k 플러스. 요게 서로 다른 두 양수인 근을 가져야 x 값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그래프 관점으로 하는 것도 일단 해보고요. 그래서 2차 함수 다 넘겨가지고 사실 이거 k를 넘겨도 되거든. 근데 이제 k를 있는 그대로 두고 2차 함수를 이렇게 넘겨도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대칭축이 2분의 3 나오고요. 그 다음에 0,1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게 서로 다른 두 개여야지. 뭐랑? y는 k랑. 그래서 k가 이렇게 그어져야 되지. 그래서 k가 1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최대값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 최대값 t자리 2분의 3을 집어넣어서 구해보면 최대값이 계산 2분의 9 더하기 1 그러면 4분의 9 더하기 4분의 4니까 4분의 13이죠. 그래서 4분의 13보다는 작아야 돼요.
어.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항을 한 거야. 요거 연두색 동그라미 친 얘네 세 개 있지. 뭐야? No. 사과드리겠습니다. No. 마이너스잖아. 계산 다시 해야지. 4분의 5지. 4분의 5. 예,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항을 한 거야. 여기 이렇게 세 개를. 그래서 이렇게 나오. 근데 사실 이항을 안 해도 돼. 이항을 이 연두색 동그라미 친 세 개 이항 안 해도 되고, 그 t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1을 그대로 두고 k를 넘겨서 요렇게 해서 봐도 돼. 요렇게 해서. 그럼 이때는 뭐만 좀 조심하면 되냐? 마지막에 그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하는 과정만 좀 조심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뒤에 부등식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만 잠깐 이야기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 80종 문제들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자, 84쪽에 지수 부등식 봐주십시오. 자, 세상 쉽거든요. 192번 다음 부등식을 풀어보세요. 괄호 1번 3의 x제곱이 9보다 작다. 다시 3의 x제곱이 3의 제곱보다 작다. 그러면 x랑 2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라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보면 3의 x제곱이라는 함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함수지. 왕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 그러면 3의 제곱에 해당되는 9라는 가로선을 그릴 수 있어요. y는 9. 그러면 이 지수 함수의 함수값이 9보다 작은 쪽을 골라보면 이렇잖아. 그러면은 이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2보다 왼쪽이라는 거 이해되지? 그래서 2보다 작은 거야, 큰 거야?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이게 밑이 1보다 크면 부동호 방향 그냥 그대로 쓰면 돼. 밑이 1보다 크면. 근데 이제 밑이 0과 1 사이야. 괄호 5번처럼. 자, 괄호 5번처럼 밑이 0과 1 사이에요. 요거 81분의 1은 3분의 1의 4제곱이니까. 그럼 이것도 이제 고민해 보는 거지. x랑 4 사이의 관계는 그대로 쓰냐? 반대로 뒤집어서 써야 되냐를 고민해 보는 거야. 이것도 그래프 관점으로 한번 고민해 보면, 자, 3분의 1의 x제곱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잖아. 자, 그 다음에 우리는 81분의 1이라는 가로선을 그릴 수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요 만나는 x값이 4고 함수의 함수값이 81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어느 쪽 보냐? 여기 회색을 보게 되잖아. 글씨 보이니? 그러면 x가 4보다 오른쪽을 봐야 되니까 크거나 같다야. 아, 그래서 밑이 0과 1 사이면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바뀌어. 이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이유를 이제 멋있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함수가 감소 함수라서요. 그래서 감소 함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근데 참고 차원에서 이제 얘기하면은, 만약에 나는 이걸 외우는 게 싫어. 뭐 밑에 따라서 부동호 방향 바뀌는 게 외우는 게 싫어. 그러면 이 파란색 네모를 뭐 요렇게 해도 되지. 3의 마이너스 x제곱 작거나 같아 3의 마이너스 4제곱. 그럼 마이너스 x 작거나 같아 마이너스 4. 그래 놓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곱해서 요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교과서에서 권장하는 건, 학교 교과서에서 권장하는 건 밑에 따라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니 그대로 유지되니 이제 그거를 이제 권장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해보고 좀 쉬었다 할 테니까요. 193번의 두 번째 것만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지금 이제 193번의 괄호 2번을 보는 건데, 그래서 뭐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지금 밑이 5분의 1로 똑같이 맞춰졌으니까, 아, 밑의 범위가 0과 1 사이다.
그러면 빨간색 표시한 것끼리의 관계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반대로 바꿔서 x의 범위를 구해도 좋고요. 아니면 5분의 1이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거를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써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